292석입니다. 범야권의 숫자죠. 8석만 국민의힘에서 넘으면 200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민주당 승리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겸손한 자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조현산 변호사님. 사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선 대승인데, 압승인데 민주당도 좀 놀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그런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여당의 차원에서 총선을 치르면서 이렇게까지 야권이 과반 일당을 차지하는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었죠.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집권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한다면 그런 화살은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겸손한 자세로 국민이 부여한 그런 입법 권력을 온전히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민주당에게 큰 숙제를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라든가 최상병 외압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이 특검법이라든가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는 그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칫 민심은 민주당의 화살을 돌릴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비슷한 얘기 어제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해찬 대표 얘기했는지 볼까요? 이해찬 180석 또 줬는데도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180억을 줬는데 뭐 했느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이렇게 줬는데도 또 못하면은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 당이 단결해서 아주 꼭 필요한 개혁 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의지와 기계를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80석 또 줬는데도 못한다고 얘기하면 뭐 이러고 준엄한 심판 받는다, 오히려 민주당이 심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의기양양 민주, 전국주도 채비, 최상병 특검법 논의 책습니다. 아까 조현산 변호사님 말씀하셨죠. 최상병 특검을 포함해서 지금 하나하나 뭔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권칠승 대변인이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쟁점이 될 거다. 큰 과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가능하면 5월 말에 마무리국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2대 안 넘어가고 21대 안에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 네. 지금 최상병 특검이 1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최창현 교수님, 사실 원래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특검,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꺼낸 게 최상병 특검입니다. 그 최상병 특검이 민심이다라고 보는 걸까요? 저게 이제 이번에 그 이종섭 전 대사 건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려하는 것 같아요. 네. 저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그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시절에 결재를 다시 바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재를 국방장관이 해놓고도 다시 이제 이첩을 다시 갖고 왔던 거, 자료를 경찰서에 입첩됐던 자료 갖고 왔던 게 위로부터의 어떤 외압이 없으면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보는 거죠. 이른바 외압 의혹 사건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아마 그분을 대통령과 연관시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특검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이. 근데 저 최상병 특검법을 저렇게 맨 처음에 꺼낸 걸로 봐서는 네. 윤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쪽을 공략하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게 저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다면 만약에 네. 여당으로서 이것도 끝까지 또 방어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럼 이게 22대 개원 전부터 이게 이 대립각이 심해질 것 같아서 저것도 참 걱정이에요. 밝히긴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뭔가 좀 잘해봐야 되는데 그 여당도 변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저렇게 강공으로 나오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한데 전 저런 게 나오면 이제는 그냥 국민의 여론을 보고 가면 됩니다. 아까 윤 대표님 말씀처럼 의석이 없더라도 국민의 여론에 따르면 국민의 의견에 소통하고 반응하면 네. 여론이 올라갈 거예요. 여론이 올라가면 의석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여론조사를 보고 네. 국민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국민이 하지 말면 안 하면 돼요. 이제 자꾸만 판단하고 무슨 내부에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나오면 이제 여권도 인식을 바꾸 이게 바로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인 겁니다. 이거 또 강도 나오고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봐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보이냐만 따라가라. 만약에 국민이 특검 하라면 특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네. 반대로 또 지금까지 그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간다. 더 엄청난 일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심을 따라야 된다. 최상병 특검 국민이 하라고만 하고 말라면 말고 하면 되는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최상병 특검을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말고 이번에 돌풍이라고 얘기가 된 당이 있죠.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조국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 조국 대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인 신분이에요. 비례대표 당선. 아직 국회 입성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선인 신분으로 어제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일단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조국혁신당은 오늘 4월 10일 총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합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국 대표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소환 조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조현선 변호사님,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조국혁신당은 지금 김 여사 특검, 양쪽으로 나뉘어서 동시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둘 다 특검을 가자는 게 범야권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을 출범할 때부터 본인이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가장 앞장서겠다. 그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의 의혹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당연히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네.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김건희 여사든 최상병 사건이든 각종 특검을 통해 가지고 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숨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게 지금 총선을 치른 민주당의 입장이자 국민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범야권은 다 특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검을 하려고 해도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죠. 여기 만약에 통과가 돼도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이걸 통과하려면 필요한 게 200석이죠. 근데 200석, 지금 현재 야권 192석입니다. 8석 모자른 200석이에요. 근데 이 192석에는 개혁신당의 3석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개혁신당의 대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범야권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 다시 발의하면 동참할 겁니까? 라고 이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혹에 대해 해명이 미흡할 땐 국정조사가 우선이다. 보복성 특검의 남발은 안 된다. 개혁신당은 의혹 해소를 여당에 촉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재준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우리는 정체성이 야당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특검이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보복성 특검은 안 된다. 국정조사가 우선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랜만에 이준석 대표 얘기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당선된 직후에 또 이제 인터뷰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3년 있다가 하는 게 맞냐라는 식으로 이제 뭐 약간 탄핵을 또 의미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이 특검에 대해 가지고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게 선거 기간 동안 뭐였습니까? 민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대파 무슨 그 모자까지 쓰고 그 막 선거 유세를 하셨었잖아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쪽파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특검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진심이시면은 제가 봤을 때 대파 특검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파에 대해 가지고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선거 끝난 직후에 대파에 대한 얘기, 쪽파에 대한 얘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최소한 뭔가 야당으로서 그리고 그냥 야당도 아니라 19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국민들의 어떤 민생에 책임지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최상병 특검 물론 최상병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맡겨놓으면 되는 문제를 갖다 왜 굳이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확실히 드러난 그런 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쪽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도 특검하자라고 합니다. 조국 대표도 발의까지도 지금 뭐 예고하고 있는 상태죠.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특검을 하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어떤 특검 자체가 과연 정말로 민생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애당초 그냥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아니 더 나아가서 보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국민 전체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실상 이게 뭐 협박하고 겁박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인다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말씀 중에 나왔어요. 많은 특검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법안 준비는 다 됐기 때문에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법안들도 있고요. 이 많은 특검들이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다 쏟아져 나올 것이냐 그 여부는 저희 국민들이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